또 제가 슬픔에 눈물을 흘린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많은 팬들이 아시아팀을 상대로 손흥민에게 바라는 것은 득점임을 알고 있습니다. EPL 득점왕이란 타이틀은 그의 이름을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었고 당연한 듯 득점할 것 같은 기대감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공격수 손흥민은 그분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슈팅 3개를 해트트릭으로 연결하기도 했던 그는 PL에서 가장 피니시가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고 찬스를 놓치는 자체가 흔치 않은 풍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격수 손흥민은 어느 때보다 간절했고 처절했으며 자신의 이름을 잊고 그저 대표팀의 일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손흥민이 보통의 경기보다 더욱 집착하는 경기에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애국가를 부를 때 장엄한 표정과 볼에 머리를 먼저 넣어버리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둘 다 보였습니다. 득점이 없던 어제 손흥민이 왜 동료 입장에서 함께하기에 최고의 공격수였으며 나이 어린 주장으로 시작한 손흥민이 역대 캡틴의 계보를 이은 추억의 태극 전사로 완성된 경기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표팀 경기에서 손흥민의 결연한 의지가 가장 먼저 전달되는 장면은 바로 입장 시기입니다. 대표팀에겐 사실 1년 중 필승이 요구되는 경기가 절대 다수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A매치는 신선전이고 특히 한국에서 열리는 평가전의 경우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이 자국의 팬들에게 선사하는 거대한 이벤트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전의 결과로 토너먼트에서 탈락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특정 대회를 위한 준비 과정이며 선수들이 경기를 통해 합을 맞추는 것이 제1목표입니다. 당연히 손흥민은 주로 여유로운 표정으로 상암벌에 등장하고 수많은 팬들의 환호에 웃음으로 답하곤 했습니다. 어제의 손흥민은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 잔디를 밟는 날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기 위해 출격하는 날에 보였던 고도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어지는 애국가 제창은 대표팀과 팬들 그리고 해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 모두에게 마법의 순간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를 잊고 살아가던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어딘가에서 애국가가 들리면 자동으로 눈물이 나곤 합니다. 나라를 대표해 승부를 시작하기 전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은 모든 대표 선수들이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상징적인 장면이자 내가 태극 마크를 달았다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손흥민이 가장 뜨거운 애국가를 불렀던 기억은 바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달성하고 시상대의 꼭대기에 섰을 때입니다. 현역을 통틀어 첫 경험이었고 승부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1위를 달성한 훈장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3번의 월드컵에 출전하여 부르던 애국가입니다. 어제의 손흥민은 월드컵 그날처럼 눈을 감고 있었고 어느 날보다 큰 목소리와 결연한 표정으로 출발하며 평가전이 아닌 아시안컵 첫 경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안컵에 항상 우승 후보 중 하나로 출격했지만 첫 경기 완승을 거둔 기억이 수십 년이 넘게 없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가시밭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손흥민의 결연한 애국가가 저에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느끼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A매치 데뷔골은 바로 12년 전 아시안컵 조별 예선 인도와의 경기에서 터졌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득점 순간뿐 아니라 대표팀에 소집되고 첫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내내 웃고 있었습니다. 이후 알려진 바로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TV로 지켜본 박지성과 같은 방에 배정되었었고 우상과 밤낮을 함께 보내며 추억을 쌓고 있었습니다. 박지성은 알까기로 미래의 슈퍼스타이자 자신의 뒤를 이을 캡틴을 반겼으며 매일 밤마다 너가 한국 축구의 미래다를 세뇌하며 예언자에 등극했습니다. 팀에는 기성용, 지동원, 구저철을 포함해 손흥민이 동독고 시절 볼보이를 하며 지켜본 대단한 선배들이 충집합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머리에 패배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마저 함부르크 소속으로 매일 독일 선수들과 경쟁하다 건너온 아시아 무대에서 가졌을 10대 선수의 자신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수없이 한국을 탈락시킨 이란과 8강이 성사되었을 때 그의 표현은 우리도 크게 밀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겸손한 그의 성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가 아니라 해당 표현은 우리가 지지 않는다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에 태극기를 붙이고 가방에도 태극기를 달고 출근하던 애국소년이 첫 대표팀에서 느꼈을 감정은 혼자 먹던 쌀밥과 아빠와만 통하던 한국어가 당연한 장소, 나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그리운 집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대표팀에서 온갖 영광을 누린 손흥민이지만 여전히 그 순간을 가장 잊지 못하는 대표팀 시절로 말합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첫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롤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의 플레이를 보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지성이 형하고 이렇게 같이 운동장에서 저의 경험 또 저의 이런 젊음을 같이 쉐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진짜
너무나도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때 뭐 같이 방도 같이 썼으니까 네, 그때가 저한테는 대표팀에서 뭐 지금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은 경기들 뭐 다 기억에 진짜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대표팀의 처음을 시작을 만들어준 그 경기가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시안컵을 처음 갔을 때 이제 지성이 형하고 같이 방을 룸을 같이 이렇게 썼 룸메이트였는데 되게 어린 마음에 지성이 형이 잘 때까지 못 자고 좀 뒹굴뒹굴 하다가 지성이 형 잠들면 좀 자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뭐 진짜 운동장 밖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진짜 좋은 형이고 또 좋은 선수여서 진짜 룸 안에서도 진짜 형이 어떻게 하면서 쉬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드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대회 내내 웃고 있던 손흥민은 준결승 평생 첫 한일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우상 박지성을 보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월드컵 4강의 영광을 안긴 영웅은 그 경기를 마지막으로 대표팀에 안녕을 구했습니다. 박지성과 손흥민 모두에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이별이었고 둘은 다시는 같은 방에서 같은 대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12년의 시간이 지나고 손흥민은 그때의 박지성보다 더 많은 나이로 아시안컵 첫 경기를 맞았습니다. 이번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박지성처럼 누구보다 결연한 표정으로 등장했고 흥민이 형이 있는데 당연히 우승이라고 생각할 자신감 넘치는 어린 후배들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EPL 득점왕 하신 분 있어.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 친구들 인정을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아시안컵이 당연히 돌아오는 트로피가 아님을 손흥민은 처절하리만큼 강한 기억으로 생생히 알고 있습니다. 휘슬과 동시에 지역 방어를 펼치던 바레인은 손흥민이 볼소유를 하는 순간 공간을 방해하는 철저한 마킹으로 변모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봐왔던 손흥민을 향한 집중 견제입니다. 대표팀에서 손흥민과 뛰는 공격수 누군가는 반드시 공짜로 공간이 주어지는 특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감독이라도 상대팀의 양발을 쓰고 라인을 파괴하는 PL 득점왕이 있다면 그 선수에겐 90분 내내 더블 마킹을 붙일 것입니다. 한국팀이 부진한 경기에선 아쉽게도 그 공간을 누군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제 이강인이 있습니다. 상대팀에게 손흥민 집중 마크는 더 이상 한국팀 파쇄법이 아닙니다. 심지어 황희찬은 벤치에 있었습니다. 아시아팀의 전통적인 한국팀 상대법의 대표팀은 3개의 완벽한 형태의 득점으로 답했습니다. 마무리는 평소 같지 않았지만 최전방 2선 그리고 좌측면을 오고 가며 공간을 만들던 손흥민의 움직임은 상대 수비 라인 입장에선 재앙이었습니다. 더블 마킹이 주문된 것으로 보이지만 손흥민이 포지션을 정해 할 수 없을 만큼 다지역에 출몰하자 바레인은 약속된 마킹을 행할 수 없었고 특히 한 명의 센터백은 전반부터 엄청난 강도로 그저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안컵 1차전 고난의 오랜 역사는 박살났고 후반전 막판은 방콕트 경기로 상대의 공격 의지마저 붕괴시켜버렸습니다. 지고 있는 팀이 그렇게 철저하게 걸어다닌 1차전 후반 막판은 낯설었고 바레인의 체력은 0을 넘어 마이너스 단계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우승 후보의 1차전이 2골 차로 앞서고 경기 종료를 향해 달려간다면 대부분의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골이 아니라 부상 방지입니다. 토너먼트는 기나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상대와의 경합에서 본능적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공중볼 트라우마가 있다는 그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단 저한테 헤딩으로 오면 약간 당황을 해요. 일단 처음에 이걸 내가 어떻게 헤딩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근데 제가 사실 헤딩을 하면서 팔이 부러져서 그때 카타르 할 때? 네 무서워하는 그게 좀 생겨가지고 트라우마 같은 것도 이겨내야 되는 게 선수의 몫인데 제가 또 팔을 2번이나 부러져가지고. 손흥민의 머리에는 남은 경기가 더 많다는 당연한 계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특정 평가전에선 경합 지역을 피하며 충분히 몸 관리를 했던 프로페셔널한 성향이 어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축구의 빛이자 어둠이었던 투혼이란 단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치게 강조하는 투혼은 기술의 약함에서 포커스를 앗아갑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축구부 소년에게 머리에 피가 나도록 뛰는 투혼을 가져라고 하기 이전에 브라질 선수들처럼 기술로 승부해라고 주문해야 합니다. 투혼은 기술을 가진 선수들끼리 승부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상대보다 한 발 더 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반 내내 기술로 승부했던 손흥민은 후반 막판에는 투혼으로 상대보다 먼저 공을 터치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부터 강하게 남아있는 태극전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번 대회에 손흥민은 머리에 피가 나도 붕대를 대충 감고 헤딩을 하러 갈지도 모릅니다. 그가 보고 자란
수많은 선배들의 길 그대로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남은 아시안컵의 기회가 이제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날이 창창하던 12년 전에 그 웃고 있던 소년이 아닙니다. 박지성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한 경기로 아시안컵 4강 패배를 말했습니다. 월드컵 준결승 패배가 아니라 아시안컵을 말했습니다. 대표팀 주장이었던 박지성은 종료 휘슬이 울리자 담담한 표정으로 일본 선수들과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통곡하는 장면을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느꼈던 감정은 맨유에서의 챔스가 아니라 월드컵 도전의 마지막이 아니라 아시안컵 패배를 평생의 한 경기로 말한 지금에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웅이 한일전 패배를 잊지 못한다는 인터뷰가 팬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영원히 그 휘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겐 내일이면 새로운 휘슬이 찾아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10년 후 은퇴한 손흥민이 평생 가장 아쉬웠던 기억으로 다시 한번 아시안컵이 절대 등장하지 않았으면 기원하는 이유입니다. 손흥민의 마지막에는 후배들의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바로 12년 전 첫 아시안컵에 출격하며 자신이 보인 그 표정입니다. 당연한 성취도 당연한 패배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대의 조명은 언젠가 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유한합니다. 대표팀의 주장은 마치 결승처럼 토너먼트 전 경기에 임할 것이고 런던으로 돌아갈 때에 그가 부디 건강하길 간절히 응원합니다.